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우리 종로 캠퍼스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본 수업은 2교시 때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갖고 계신 그 프린트는 2교시 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우리 기본서가 좀 안 나와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아마 한 3주 정도 있으면 나올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뭘까요?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공부를 나는 좀 해봤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나는 이 공부를 좀 해봤다. 아, 예. 작년이든 뭐 예전에든. 예. 다시 한 번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5분 정도 되시네요. 예. 아, 이 공부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면 되게 힘든 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서,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반환점 턴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거든요. 이따 이제 제가 통계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고 할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여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지금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신 이 과정 때부터 아무튼 좀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목표 설정 같은 것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나는 이제 이 자격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어떤 목표 설정, 뭐 이런 것들 좀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남자분 뭐 이 공부를 하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특별히 있나요? 특별히 없어요? 예, 그러면 그냥 한번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자격 취득 이후의 계획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예, 그래요. 뭔가 계획을 좀 갖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오니까 저는 이제 실무 쪽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무 쪽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좀 많이 드릴 거니까 혹시 이제 그 합격 이후에 내가 뭐 개업을 할 예정이다, 뭐 취업을 할 예정이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하고 좀 상담하시면 제가 좋은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이 자격 취득하셔서 무슨 계획 있으신가요, 혹시? 뭐 창업 아니면 취업? 창업 쪽에. 예. 개인 투자 같은 것도 생각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공부가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좀 하나 들자면 여러분이 이 건물을 하나 사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건물 통으로 사면. 예, 그럼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지? 뭐 그런 거. 대출은 얼마나 나올 수 있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강의하는 과정, 뭐 제 수업에서도 일부 배우시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 부동산 우리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니까 이제 뭐랄까요, 좀 자제분들한테 권유해주고 싶을 정도로 이게 좀 좋은 그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화면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름은 황정선이고요. 저 이제 강의한 지가 한 22년 차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이제 22년 차 이제 강의 제자분들이 되시는 거고, 저는 이제 강의하기 전에 이제 기업에서 회사에서 부동산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매 쪽 강의도 같이 하고 있어서 경매 좀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뭐 경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 있고 그러시면 제가 우리 메가랜드 실무 쪽에 보면 경매 강의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 있다 그러시면 저 오는 날 수요일 날 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해커스에 있다가 올해는 이제 메가랜드에서 전임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 내년에 있어요. 2023년에 이제 있고 10월
28일 날,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1년 안에 합격을 하는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건데, 시험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34회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 28일 날 있고요. 1차와 2차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이런 거 오늘 이제 우리 진도 나갈 건데 따로 뭐 특별히 그 제한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요. 연령,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시험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혹시 미성년자 안 계시죠? 예,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의 주관은 시도지사가 주관을 하는 게 원칙인데 현재 이제 시도지사들이 바쁘시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위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하실 건, 이것도 오늘 배우실 건데, 여기가 시험 업무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누가 자격증을 교부하겠어요? 시도지사가. 이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시도지사가 원칙적인 시험의 시행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과목은 이제 두 과목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이렇게 있죠. 그저께 민법 수업이 있으셨죠? 예, 그리고 어저께 이제 학개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요 부분이 이제 1차 과목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이론에 좀 가까운 그런 과목들이고요. 2차는 이제 실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중개사법, 이제 공법, 공시, 세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차는 세 과목이 되는데, 선생님들은 2차 선생님들이 네 분이 오시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공법,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이랑 세법 선생님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하고 세법은 조금 다른 그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법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 뒤에. 근데 딱 하나만 법자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학개론, 요거만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학교 다니실 때 법을 전공하셨거나 법에 관련된 뭐 우리 그 일을 하셨거나 이러면 이 공부가 조금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딱히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강의 이제 22년 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전공이 무슨 그 경제학이다. 그러면 이제 학개론을 조금 잘하시게 되겠고, 또 뭐 그 수학 전공하셨다. 이러면 또 우리 학개론 같은 거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 법 과목은 법을 전공하셨던 안 했던 크게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국어를 좀 잘하신 분들이 공부를 좀 잘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어라는 게 이제 독해를 좀 잘하셔야, 왜냐하면 이게 다 지문이다 보니까 읽고 독해를 잘하시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문항수라든가 뭐 시험 시간 뭐 이런 거, 또 시험의 방법은 객관식 오지선다로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1차에 민법이라고 하는 이제 단단하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부동산 중개에 관련한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그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2차에서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요 공인중개사법 및 우리 그 중개 실무 관련한 부분이고, 공법은 총 6개의 어떤 그 법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시법에서 24문제 나오고 또 세법에서 16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제 40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공시법을 다 맞았다, 그러니까 24개에서 그러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법이 16개가 나오는데 세법 16개를 다 맞았다 그러면 4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 있어서 뭐 우리 여기 마지막 과목 같은 경우에는 공시 세법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과목이라고 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 전략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2차는 이제 전략이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에서는 공법하고 중개사법이 대체적으로는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법은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이번에 이제 우리 33회 이제 시험이 있었었는데, 공법 과목이 이제 시험 보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15회 이후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법이. 예, 근데 이제 전에는 32회 때는 또 공법이 되게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어렵다가 한 해 좀 뭐 쉽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이고, 또 반대로 그 한 해 쉬우면 또 그 다음에는 좀 어렵게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공법이 이번에는 많이 어려웠던 편이고, 중개사법은 또 사상 최고로 또 좀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33회 시험에 좀 쉽게 출제가 되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과목은 그 체감 난이도로 봤을 때 공법은 난이도 상,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난이도가 상중하로 따지면 뭐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 이제 접근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그런 과목이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목표 점수를 한 50점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서, 공법 시간에 아마 공법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거고, 이 중개사법은 최소한 80점 정도는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합격하실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2차에서는 공법이 조금 어려운 그런 축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이제 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소개를 좀 할 건데,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어렵기는 한데, 다른 국가고시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뭐 국가고시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뭐 변호사 시험도 있고,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또 뭐 법무사 시험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시험 종류가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한 이런 자격증 중에서도. 근데 우리 중개사 그 자격이 그렇게 여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이제 자격에 비해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년 안에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수험생들이 89% 정도 되는데, 이거를 2년 안에 취득하면 또 안 되고 1년 안에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2년 있다가 만약에 뭐 내가 이제 합격을 한다 그러면 재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재수가 되면 그 다음에 3수, 4수, 5수 이렇게 막 그 발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13수 한 친구도 있어요. 13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해도 못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나는 올해 안에 무조건 합격한다라고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인중개사가 평생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뭐 60세, 뭐 70세 이렇게 나이가 딱 됐을 때 이게 나는 이제 정년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걸 가지고 해도 되는 그런 자격이고, 수익 창출을 또 상당히 또 많이 그 볼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자, 우리 2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서울에서 20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강남 쪽 이쪽 가면 20억짜리 얼마든지 아파트 있죠.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중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쪽에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쪽에 받을 수 있는 그 요율이. 그러면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파트 매매 중개를 했을 때 이걸 매도인한테만 받는 게 아니고 매수인한테도 같이 받는 거거든요. 양쪽에 이제 받는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이 한 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 3,600만 원은 연봉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건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 자격을 따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유가 수익을 좀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공경매업 등과 경업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경매 업무도 여러분 하실 수 있고요. 우리 과목 맨 마지막 파트에 가보면 경매를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보통 하나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우리 과목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좀 어떤 전체적인 윤곽 정도 경매에 대해서 그런 것도 배우실 겁니다. 자, 요거는 최근 10년 동안 우리 이제 그 시험 보겠다라고 이제 원서 접수하신 분들하고 합격률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좀 저조했다가 2013년, 10년 전이죠. 저조했다가 좀 올라오면서 계속 지금 인원이 증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제 그 39만 9천 명, 이렇게 거의 이제 40만 명이 이제 원서 접수를 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올해죠, 우리 39만 8천 명, 거의 뭐 비슷하게 4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원서 접수를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그 수능에
예, 원서 접수를 하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뭐 재수생도 있겠지만 몇 명 정도 원서 내는 것 같아요, 수능에? 저 때만 하더라도 67만 명, 뭐 70만 명 가까이 그 이렇게 수능에 이제 원서 접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만 명대예요. 4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일 시험으로 따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서 접수를 내는 그런 자격이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근데 이제 요번 거는 33회는 아직 합격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공란으로 났고요. 작년에 이제 2만 6천 명이 최종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9만 9천 명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해서 2만 6천 명이 이제 최종으로 합격을 한 거니까 이게 그 원서 접수 인원 대비 따지면 10%가 채 안 되는 거예요. 합격률이. 현저히 낮죠. 근데 우리 요것만 가지고 또 생각하면 아우 되게 어렵네. 난 이제 관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응시 인원 대비, 이 응시 인원 대비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 부분 시험을 안 보고 그냥 원서만 접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서를 내신 분들 중에서 시험에 응시한 분들 대비해서 이제 합격률은 약 30%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종로 캠퍼스에 지금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원서 접수까지 못 가는 경우가 절반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서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시험을 보는 과정까지가 이제 또 상당수 탈락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이 시험이 마라톤의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 여정이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뭐 있을 건데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포기만 안 하면 30% 정도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이 통계를 좀 믿고 뭐 저를 믿어도 되시지만 이 통계를 믿고 그래 끝까지 완주만 하면 30% 정도는 합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가고시는 꽈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꽈락 없어야 되는데 이 꽈락이 40점 미만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40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 자, 민법을 80점을 맞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민법 80점. 그리고 어제 이제 했던 개론 있죠? 학개론. 학개론이 가령 40점을 맞았다. 이러면 우리 총점이 몇 점이에요? 우리 80점, 40점 더하면 120점이죠. 그럼 나누기 2 하면 2차는 두 과목이니까 나누기 하면 얼마가 되죠? 60점. 그러면 1차는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합격이 되는 거예요. 1차는 합격이 됩니다. 근데 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민법은 80점을 맞았는데 85점을 맞았대. 개론은 35점을 맞았대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총점으로 따지면 120점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나누기 1을 하면 평균 몇 점이에요? 60점이 나오죠. 그죠? 똑같이 평균 60점이 나오지만 얘는 합격이지만 얘는 불합격이에요. 왜 불합격이냐면 괄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목별로 괄학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지금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험은 아마 설명회에서도 뭐 그 설명 들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올해가 될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시험의 그 합격자 뭐 결정이랄지 아니면 이런 방법에 있어서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바꾸는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당장 이렇게 바꾼다라기보다는 올해 발표를 보통 이제 하면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이 34회 시험이잖아요. 34회, 35회는 확실히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2년의 유예 기간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그 준비를 하시는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구나. 그래서 나는 60점은 맞으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맞으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평균 6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 교수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수진에 대한 여러분 어떤 신뢰를 하시는 거 일단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교재. 교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그 라인업이 좀 있어요. 기본서, 요약집, 뭐 또 문제집,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특강 자료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는데 이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원도 되게 중요한데 이 학원은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가랜드를 선택하셨을 때 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학원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지금은 열심히 안 하시고 이제 시험 우리 수업 끝나면 바로 이제 집으로 가시지만 보통 한 5월 정도? 이 정도 되면 학원에 남아서 공부를 뭐 저녁 한 10시 반 이 정도까지 남아서 공부하시다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여기 이제 독서실도 있고 학원 여기 강의실도 개방이 되니까. 예, 그러면 학원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이러면 공부할 맛이 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학원 장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목표 설정 아까 좀 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요거 공부 방법 선택 중에서 1, 2, 3 중에서 몇 번을 지금 선택을 하신 거냐면 2번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인터넷 강의를 좀 꼽은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40만 명의 원서 접수를 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을 실강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실강생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5만 명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실강을 다니시는 분들이 5만 명이 채 안 되고 절대 다수의 그 인원들이 인터넷 강의 이제 인강으로 많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1번으로 났고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집에서 이제 혼자 책 사가지고 공부하시는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합격률이나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실강생들이 가장 뛰어나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인강생들도 합격을 못 한다는 거는 아닌데 이제 이게 우리 확률적으로 보면 학원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률은 가장 높다. 뭐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강생들이 뭐 다 절대적으로 뭐 어떤 불리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하는데 이제 1차만 공부할 건지 2차를 같이 준비할 건지 이제 동차로 이제 준비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선택도 다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시험이 요즘에는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해가지고요. 가령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제 학개론 선생님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개론 같은 경우에 뭐 공법 문제가 두세 개 정도가 해마다 나와요. 공법 문제가. 근데 봐요. 학개론은 1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공법은 2차잖아요. 그러니까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왜 불리하냐면 학개론 문제에 공법이 해마다 두세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공법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손을 못 댈 만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학개론 선생님이 공법에 대한 파트를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공시에 관한 공시법 문제 뭐 이런 것도 여기 이제 한두 개 정도 출제가 되고 세법도 올해도 이제 세법이 또 학개론에서 한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2차에 관련된 문제들이 학개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민법 문제가 또 우리 중개사법에 2차 과목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나나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또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1차만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동차로 하시는 게 좋고 나 요번에 1차 붙었는데 그럼 2차만 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동차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설정에서 이제 시간 활용 계획 공부를 이제 어디서 할 거며 언제 공부를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것들을 목표 설정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하루에 일일 못해도 5시간 정도 이상은 공부를 하셔야 합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내보면 아무리 못해도 한 5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이제 그 합격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5시간은 수업 시간 3, 4시간 있잖아요. 수업 시간을 포함해서 아니면 제외해서 이거 빼고 수업 시간 빼고 수업 시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동 거리까지 계산을 하면
하루에 못해도 10시간 정도는 이 공부에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강생들이 보통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지금은 뭐 초기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인강생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어폰 끼고 뭐 이제 동영상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뭐 거의 24시간이면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공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이 시간 활용 계획을 여러분 좀 잘 잡고 계시고, 교재 활용 계획, 이 교재가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교재는 뒤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구체적 공부 방법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여기 1, 2, 3 스텝, 요거 세 가지를 잘 선택을 해서 목표를 잡고 계획을 이렇게 설정해서 공부하는 거, 이게 이제 구체적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그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이해를 먼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하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공부해라. 이제 요거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부를 무조건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암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사람의 뇌의 용량이 이렇게 어떤 뭐랄까 한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암기가 되면 그 이상은 암기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암기한다고 했을 때 본 시험장에 가서 써먹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하시고, 그리고 반복하시고, 이렇게 하면 암기는 최소화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암기는 가장 마무리 때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 과목에 대한 강의 그 스타일을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저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되게 쉽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못해도 80점 이상은 득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부분인데, 이건 뭐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지금 여러분 계신 부분이 여기죠. 11월, 12월. 요렇게 2번 동안에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거야. 기본서. 그리고 이제 기본서 끝나면 요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요약집이 있는데, 요약집은 한 200페이지 안쪽에 얇은, 뭐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뭐 얇은 책을 가지고 또 한 번 또 돌고, 그리고 또 기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기출 문제집. 그걸 가지고 이제 요거랑 병행해서 같이 한번 또 공부하실 거고, 그 이제 문제집, 예상 문제집을 또 7, 8월 달에 풀을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각 브랜드마다 약간 좀 달라요.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브랜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또 이론 정리, 뭐 마무리 특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장에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몇 월 달부터 우리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1월부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한데, 그분들은 이제 작년에 좀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시생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언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시게 되냐면 3월 이후부터는 열심히 하시게 돼요. 왜 이때부터 열심히 하게 되냐면, 요 4달 동안 어영부영 이렇게 막 학원 왔다가 갔다가, 또 인강생 같은 경우는 뭐 강의 들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걸. 지난번에 중개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13수 하는 친구도 있다는, 이렇게 하면 나도 13수 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3월 정도 돼야 이게 지금 장난 아니구나, 이 공부가 해서 느끼게 되고, 이때부터 사실 열심히 공부하시게 되는데, 이때부터만 열심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열심히 하면 보통 합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4월, 5월, 6월까지도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보통 7월부터 이제 말하자면 좀 뒤늦게 이제 발동 걸려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그때는 좀 늦어요. 그래서 그때는 7, 8월 달부터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1차만 하셔야 돼.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이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수월하게,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약간의 오르막이 좀 있으면 그 평지에서 막 이렇게 빨리 가면은 오르막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쪽에 이제 조금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다. 과목은 우리 이제
중개사 과목은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고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중개 실무 있는데 얘는 전체적으로 좀 수월하고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요건 조금 절차법이라서 좀 어렵고 실무는 그 뭐랄까요? 요거 1, 2, 3 이 컨텐츠가 세 개가 있는데 요 2번 컨텐츠가 제일 어렵고 얘가 그나마 조금 중간 정도 되고 얘는 좀 쉽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3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과목이 전체적으로 수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0개, 여기서는 한 5개에서 7개, 여기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요 정도 출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중개사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민법에서도 문제 영향 받기도 하고 공법 또 등기법, 지적법 이렇게 2차 전체적으로 1차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개 실무를 또 다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고요. 5과목 중에 유일하게 고득점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시고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이거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법조문에서 약 70%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대법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법원의 어떤 판단을 이제 판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개 그 빈출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빈출은 자주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가 강의의 특징은 이 빈출되는 부분도 암기를 최소화시켜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 수험생들한테 배포해드렸던 프린트인데 지금은 이거 나눠드려봐야 여러분 보셔도 이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렇게 아실 수가 없기 때문에 1월부터 이거 배포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1월부터 배포해드리는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 카페라든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제 개인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이런 것들이 나간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1월부터 배포가 될 거고요. 요약 자료가 되는데 이게 한 전체 한 40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요게 한 40장 정도 되는데 요 40장만 한 5번만 보면 우리 과목은 9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용어를 좀 아셔야 돼. 용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용어들이 조금 생소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만 잘 파악하면 이 과목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조금 어려운 파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해화시켜서 한눈에 이 제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해 드릴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합격 수기 2개만 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33회 시험에 합격하신 분인데, 내용은 별로고, 제목이 좀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뽑아가 왔는데,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중개사 법령은 무조건 황정성 교수님입니다. 제목이 좀 제가 마음에 들게 쓰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분이 평상시에 50점 밖에 안 맞았었대요. 평상시에 이번 시험에 본인 시험에 82.5점을 맞아가지고 합격을 하셨다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랄까요 좀 본 시험에 어떤 운도 있었었지만 그 강의를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잘 들으셨던 거지. 그러면서 본 시험에 대비해서 점수가 좀 잘 나오신 분이고 요번에 이제 왜 제가 여기 합격 수기에다 좀 꼽아봤냐면 92.5점. 이게 92.5점을 많이 맞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분이 이제 이렇게 맞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은 뭐 한 95점, 7.5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상담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민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아요. 어떤 고민이 많냐면 어떻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저한테 좀 다가올 수 있는 어떤 창을 좀 만들어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채널은 이렇게 2가지 채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게 개인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거 교수 소개에 보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기에 오시면
Q&A도 있고 학습 자료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도 이제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학습 자료 같은 거, 작년 그 시기별로 배포된 자료들이 다 게시가 돼 있어요. 올해도 이제 그 순차적으로 배포가 될 거니까 자료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여기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 학습 상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뭐 빠르면 당일날, 늦어도 그 다음날 정도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요거는 네이버 개인 카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황정선 교수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방이라고 하시면 이제 개인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자료나 여기 있는 자료랑 똑같아요. 뭐 다를 거는 없는데 아무거나 좀 편리하신 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좀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본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뭐 궁금하시다, 뭐 시험에 관련해서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이 자료에 그 2장이 시험과 관련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에 관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응시 자격부터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혹시 시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뭐 쉬는 시간이든 언제든 괜찮으니까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업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